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래 사는 방법, 도대체 사는 게 뭔지 죄와 벌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도대체 이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라는 말처럼 진짜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참 사람도 자주 죽고 자살률이 그렇게 왜 중요한 사람마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뭐 세금 폭탄이 터지고, 법이라는 것도요 갑자기 만들어 가지고 뭐 전쟁하듯이 작전 군사 작전 하듯이 타다닥 만들어 가지고 탁탁 터뜨리고, 그러니까 예견 가능성이 없죠. 세금이라는 게 소득이 있으면 내는 건데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만들어 가지고 오늘부터 요이똥 이런 식으로 해 버리고, 그것도 소급해 버리잖아요. 7월 11일 날 발표해 놓고 법은 아직도 안 만들어 놓고 나중에 8월 18일이나 10월 달에 만들어 놓고 7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렇게 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군사 작전 하듯이 갑자기 극비리에 발표하고 오늘부터는 안 된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안 그래도 이 재물을 모으는 과정이요. 이 재물을 모으는 과정이 결국은 근심과 걱정 없이 재물을 모은 적이 있었던가 그러잖아요. 낮에는 항시 걱정하면서 불안, 초조 이런 거로 해서 근명검소하면서 이렇게 모았고, 밤에는 꿈을 꾸면서 꿈속에서도 악몽에 시달린 경우도 있다 이거죠. 이런 게 이 사이에서 원한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고 서로가 배신하고 뭐 이런 그런 애증의 세월을 거쳤다 이겁니다. 이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가 없었다 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은 10년을 살았으면은 10년 동안 근심 걱정하지 않았던 데가 있었던가, 앞으로 100년을 내가 더 산다 한들 100년 동안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날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장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좀 편하게 살아봐야 되는데,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100년을 내가 산다 한들, 그리고 수만 급을 내가 살았다 한들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무량원겁, 무수한 세월 속에 겁이라는 게 의미가 하늘과 땅이 소멸되는 그 기간을 겁이라 한대요. 그러니까 원이라는 거는 무수한 그 겁 동안에 무량원겁, 무량원겁 즉일념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수한 세월이 순간에 한 찰나다 이겁니다. 한 찰나고, 그 다음에 일념 즉시 무량겁이라고 돼 있어요. 일념 즉시 무량겁. 그러니까 한 찰나가 수많은 세월이다, 수많은 시간이다. 결국은 이 말은 하루를 살아도 꿈속에서 이렇게 악몽 속 금신 걱정 속에서 수만 급을 살아도 한순 찰나봐도 못하는 것이고, 한 찰나밖에 안 되는 것이고, 한 찰나 순간의 찰나를 살아더라도 꿈에서 미몽에서 망상에서 깨어나가지고 제대로 깨어나서 이렇게 살면 그 순간 한 찰나는 것이, 이렇게 보면 이거를 1000개로 이렇게 잘랐을 때 이거를 딱 이렇게 칼 위에다 댔을 때 이게 탁 잘라지는 그 순간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라도 내가 깨어있다면은, 몽상에서 벗어났다 하면, 꿈에서 깨어났다 하면은 수만 급을 사는 것이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면, 꿈속에서 살았다 하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깨어나서 살았다 하면, 꿈속에서 깨어났다 하면은 그거는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래 사는 방법은 결국 꿈속에서 깨어나는 방법밖에 없다 라는 것을 말을 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죄와 벌, 도스토옙스키의 유명한 소설이잖아요. 죄와 벌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 이름도 이제 뭐 워낙 힘들어가지고 라스콜리니코프 주인공이잖아요. 이 27세예요. 27세에 그 1860년대 러시아가예요. 러시아 이 시대에는요,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이제 거기가 이제 수도였는데 거기가 550만 명인가 된대요. 그 정도로 인구가 다 도시로 몰렸대요. 농노제가 해방이 되던 해여가지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이쪽에는 음울한 그 풍경 그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기는 맨날 주정뱅이에다가 도시 빈민에다가 뭐 선술집에 뭐 매춘굴에다가 막 이렇게 되니까 이 도시 빈민의 그 빈부격차가 엄청 컸대요. 이때가 이제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사회주의 혁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태생적인 분위기가 음울했다 이거예요. 이 음울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주인공은 증오, 분노 이거에 계속 휩쓸리는 거예요. 왜? 본인이 너무 가난하거든요. 가난한 고학생이에요. 하숙비도 못 내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대학생이면 본인들이 그래도 신분이 그래도 꽤 괜찮은 분인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휴학을 했어요. 그것도요, 이 돈을 누가 대주냐면은 여동생이 로냐가 대줘요. 이것도 뭐냐면은 가정교사를 해가지고 오빠 대학교 가는 거를 학비를 대준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여의치 않고 되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도 없는 남자랑 결혼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안의 기둥인 오빠를 학비를 대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게 이 사람을 너무 우물하게 만들고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노파가 있는데 전당포 노파가 있는데 고리대금업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악착같이 돈을 벌어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남 생각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돈이 생명이고 돈이 자유고 돈이 권력이기 때문에 돈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혼자 살았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수도원에다가 내가 죽으면은 내 재산을 기부할 테니까 그때 나를 이렇게 영생하게끔 구원을 해달라, 기도를 해달라 라는 식으로 이제 유언장을 이미 작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서도 내 이익이고 죽어서도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인물을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내요.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 주인공 입장에서는 이 증오와 분노와 빈부격차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혐오를 느끼는 거죠. 혐오를 느끼니까 이런 사람들이 없어져야 세상이 좋아지고 공평해지고 평등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 뭐 어떤 공리주의가 벤담의 공리주의 뭐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기차가 이렇게 오는데 선로가에게는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이 누워 있고 이쪽에는 5사람이 누워 있다는 거 아닙니까? 5사람이. 그러면 기차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차피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쪽으로 가가지고 한 사람을 희생을 시키더라도 5사람은 살려야 되지 않느냐? 라는 식의 이제 그런 공리주의 사상이 존재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공리주의 사상에다가 초인 사상이 있었대요. 초인 사상이라고. 그러니까 이 인류라는 거는 이런 진짜 비범한 초인하고 벌레,
이런 두 부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런 부류는 죽어 없어도 싸다 이거예요. 초인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게 이제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많은 사람을 죽여도 세상을 위하는 것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초인이 뭐를 하는 거는 다 선한 것이다. 라는 식의 이제 이런 사상에 물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주인공은 한마디로 말해서 좀 몽상이고 과대망상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관념이죠. 관념.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거를 자기가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 헤매. 자꾸 자기가 생각으로서 마음을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신념화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관념을 허구인데 그 허구가 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참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분위기에 그 시점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분위기가 다 이런 분위기로 젊은 청년들을 그런 식으로 공상에 빠져버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노파를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고 당위성을 항시 가졌는데 막상 실행을 못했는데 여동생 노냐의 이 소식을 들으면서 자기가 결심을 하죠. 결심을 해가지고 죽여요. 그것도 도끼로 죽여요. 그러니까 그때 러시아에는 도끼로 이렇게 뭐를 하는 게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도끼로 뭐든지 이제 뭐 집을 짓고 도끼가 이제 일상화됐으니까 도끼로 죽여요. 그러니까 이마를 내리쳐가지고 쪼개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로 이렇게 죽이는데 마침 이때 이쪽에 이제 이복 여동생이 그 라미베타라는 이복 여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이복 여동생 이 노파로부터 월급 한 푼도 못 받고 시달림을 당해요. 이용을 당하고 학대를 받으면서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다른 이제 좀 너무 이렇게 순박한 순진함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성으로 피해를 받아요. 학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상에 어떤 죄를 짓는 게 없어요. 단지 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고 이롭게 만들고자 하는 거는 이런 사람들, 학대받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겠다는 그런 것이었는데 결론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관념을 생각하더라도, 그런데 이 사람이 살인 현장을 목격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같은 도끼로.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생각했던 이 관념이라는 게 그야말로 허구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이제 결국은 벌어져 버리니까 자기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시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벌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 나중에 이제 시베리아에 유배를 가지만 8년에 유배를 가고 자수를 해요. 자수를 해가지고 8년으로 감형을 돼가지고 가가지고 벌을 받지만은 결국은 그 벌이라는 거는 뭐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박을 당하는 거죠. 압박. 막 죽이고 나서 사람이 점점 사람으로부터, 관계로부터 단절이 돼 버리는 거예요. 단절이 되니까 더 고독해지고 더 본인이 막 이게 땀을 흘리고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든지. 그게 자체가 감옥이다 이거야. 마음의 감옥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게 벌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런 벌을 받는데 결국은 이 소냐라는 매춘부를 이 기독교 정신이 아주 강한 이 사람에 의해 가지고 따뜻한 사랑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이 관계를 고립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거죠. 자기가 영혼을 구제를 받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빠져나온다라는 건데, 사랑의 힘으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너무 제가 볼 때는 논리적인 좀 비약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도스토옙스키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그거다.
고립에 들어서 고립에서 이렇게 탈출하는 것이고, 구제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고 그 어떤 사랑을 느끼는 거죠. 밝은 빛 이런 거를 느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으로부터 여기서 보면은, 이 작품에서 보면요, 항시 어떤 골방에서 살인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자기 관념에, 그러니까 관념에 계속 쌓이는 게, 혼자 자꾸 있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망상에 너무 많이 빠지는 거. 그래서 수행자들은 항시 혼자 있는 걸 아주 경계하는 거예요. 대중 처소에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망상에 빠진다라는 걸 항시 경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어가지고 수행이 된 사람을 뽑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죠.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이 사람은 강장으로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죠. 이 소냐의 도움으로 해가지고 강장에 나가서 또 죄를 알려라 이거죠. 세상 사람들한테 무릎 꿇고 절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고립으로부터 탈출을 해라. 그러고 나서 이게 나중에는 이제 시베리아 강가에 가가지고 강을 보면서 강 건너편을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어떤 자유의 느낌을 느끼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공간으로서 이렇게 뭡니까? 점점 고립해서 이렇게 더 가는 거죠.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내 공간이 이게 좁아지면은 망상, 몽상, 관념, 허구 이런 거에 다 떨어져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단절하면은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 주인공처럼 이런 망상에 빠질 오류가 너무 크다 이겁니다. 거의 100에 100점, 그 100에 100 다 이런 식으로 빠질 것이다. 그래서 관계가 단절하고 고립이 되면 될수록 본인은 마음으로부터, 자유로부터 해방이 아니고 오히려 더 자유가 없어진다. 구속이 된다 이거예요. 더 자유가 없는 그런 거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시간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항시 이게 이 사람이 살인을 통해 가지고, 살인을 하기 이전에는 할까 말까 막 하면서 증오와 분노와 막 이런 거에 자기가 그냥 자기가 범인인가 초인인가 막 이런 거에 시달렸고, 살인하고 나서는 오히려 더 시달리는 거예요. 더 힘들고. 자기가 별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걸 또 깨달으면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야말로 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사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게 결국은 자기가 사는 게 아니다. 자기가 세상을 구원해 보고자 생각을 했던 그야말로 혁명가라는 그런 우리 이제 586 세대들은 알겠지만은, 예전에 저도 이제 이 겨울에 기차 완행열차 타고 가면서 눈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많이 오는 그 밤 야간 열차를 타고 가면서 후배가 그래요. 이제 그애는 이제 데모하던 애였는데, 사나이로서 태어나가지고 혁명가 소리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죠. 결국은 그 애도 결국은 이 사이에 본인은 세상을 위한다고 했죠. 세상을 위한다고 했지만 그 애도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결국 현실로 돌아왔어요. 이런 몽상에서, 꿈에서는 깼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사는 게 아니었다 이겁니다. 왜? 자기는 세상을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 인생은 결국은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벌받는 인생이었다 이거예요. 자유로부터 고립이 돼 있고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항시 어떤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그 압박을 받잖아요. 강박증, 막 과대 망상, 막 이런 게.
그리고 증오, 분노, 막 대립, 분열, 이런 걸로 시달리는 거예요. 언제 한번 내가 편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남한테 어떻게 포근함이라든지 따뜻함이라든지 밝음이라든지 긍정의 미소를 한번 줘본 적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타파가 돼야 이제 이게 제대로 사는 것이다. 사는 게 진짜 사는 것이다 이거죠. 진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꿈속에서 살았다 하면은, 이게 꿈속에서 살았다 하면은 이거는 깨어있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거죠 라고 이렇게 현자가 말을 한 거예요. 이게 꿈이라는 그 글자가 보면요, 저녁에 이불을 덮고 눈썹 밑에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저녁에 이렇게 뭐를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꿈속의 일이다 이거예요. 그냥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 그야말로 관념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가 자꾸 참미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인생이 괴로워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런 식으로 수만급을 살아왔어요. 수만급을 살아왔다 이거예요. 왜? 다 중생의 근기가 그렇다 이거예요. 중생의 근기가 항시 재, 색, 막 이거를 떠나질 못하고 가난, 돈, 재물, 명예, 권력, 권력 의지, 돈에 대한 갈망, 이런 걸로 한평생을 산 거예요. 그동안 수만급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금생으로 어떻게 다행히 인간으로 또 태어나서도 또 이거를 또 못 이기고 계속 하나를 추구하고 또 추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세금 상담하면서도 하여간에 만족을 하는 분 만나가지고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 내가 100억이 있어도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저 더 벌었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고통을 느껴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소유가 있으면 상실의 고통이 분명히 있고 지키고자 하는 그 고통이 있는데, 그게 또 상실의 고통이 두려움이 항시 있고, 그리고 이제 모으고자 하는 그 모으는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이 있고,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남이 나보다 더 잘 되면 그걸 또 괴로워하는 고통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사는 게 뭐냐 이거죠. 근심 걱정이 없던 날이 있느냐. 재물로 그러면 그게 근심 걱정이 다 해결이 되든가, 아니면 권력으로 해결되든가, 명예로 해결되든가,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꿈에서 깨어나라, 꿈에서 깨어나라. 불타는 집에서 제발 좀 나와라 그렇게 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깨달음이다 이거죠. 그 깨달음이라는 게 간단한 거죠. 없는 거를 있다고 있는 거를 없다 하니까 현자들이 있는 거 있다 그거를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봐라 이거예요. 남을 보고 세상을 보고 분석하고 비평하기 전에 일단 자기 먼저를 봐라. 자기. 그러면은 그게 천상천하, 이게 부처님이 말한 거잖아요. 천상천하 유아족돈이라고 한 거거든요. 이걸 보고 나밖에 없다, 이렇게 거만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 해석한 거고요. 이게 중요하죠. 뭐든지 나라는 거, 도대체 나라는 게 뭐냐? 내가 이렇게 내 몸이고 뭐 이런 거라면 내가 죽어버리는데, 그러면 몸은 없어지는데, 그러면 그거는 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누군가가 말을 하고 있으면 내가 그러면 이 귀가 듣겠느냐? 이거 귀 막아도 그럼 이 귀가 듣느냐, 이거 누가 듣느냐 이거죠. 바로 그게 주인공이 있고 주체가 있다. 바로 그게 존엄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에게나 있고 누구에게나 깨달을 수가 있다. 그 본성을 깨달았을 때, 알았을 때, 내가 나를 알았을 때, 그러니까 테스 형처럼 너가 너 자신을 알아라 해가지고 내가 나 자신을 알았을 때 그때 자유를 느낀다 이거죠. 자유가. 이 자유가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걸로 어떤 느끼지는 건 아니다 이거죠. 단지 돈이 있으니까 편안한 거예요. 권력이 있으니까 대접받는 거고, 명예가 있으니까 살만하는 것 뿐이다 이겁니다. 이 순간은 찰나다 이겁니다. 찰나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자유를 알려면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한 명, 5명의 대다수의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 한 명을 죽일 수밖에 없다. 기차가 가면은. 그런 공리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죠. 불교에는. 모든 사람의 그거는 불성은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미진주 함시방이라고 이 티끌 하나에도 온 우주가 다 들어있다 이겁니다. 온 우주가 틀리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스토옙스키가 말하는 이 방법은 이분법이잖아요. 이분법. 그 주인공은 이분법을 쓴 거예요. 노파는 당신은 말이야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선악을 구분을 하는데 진리의 세계에서는 둘이다 이겁니다. 둘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노파나 내나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둘이 아니다. 그 본성에 있어서는 절대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로빈훗처럼 말이지. 내가 뭐를 세상을 위하고 내가 세상을 개혁하고 적폐 세력을 물리쳐 가지고 있는 자들 뭐를 다 그 부정한 부분을 내쳐 가지고 좋은 세상 만들고 평화로운 세상 만들고 평등한 세상 만들려고 하는데 자꾸 걸림돌이 되고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런 신념화해서 나는 정의를 위해서 산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거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게 도스토옙스키도 그렇게 말을 해요. 애신 판사가 하는 말을 통해 가지고 그 젊은이들의 억눌린 오만한 열정이 제일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해야 되는 거죠. 구구순숙이라고 해요. 성숙해야 되는, 잊고 읽어가지고 성숙을 해야 된다. 내 의식의 흐름이라는 게 논리에 비약이 없듯이 자연스럽게 순숙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치에 따라서 꿈을 깨고 망상을 깨고 그러면서 내가 이치에 따라서 현실에 따라서 이렇게 제대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까지는 세상을 내가 구원한다, 구제한다, 세상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생각 일체 갖지 마시기를. 그게 세상을 위해 주는 것이다. 또 그런 사람들이 함부로 정치하지 마시길. 제발 안 해주는 게 세상을 위해 주는 거다. 본인들은 가만히 어떤 자기 자신을 침잠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봐야 된다. 그게 세상을 위해 주는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일수록 항상 초조하고 급하게 막 한순간에 내가 얼른 성공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다. 시간은 항시 넉넉합니다. 시간은. 본인이 그렇게 시간을 초조하게 불안하게 할 뿐이지 시간이 초조하고 불안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간을 고립되지 말고 좀 폭넓게 관계를 넓히고 시간도 급박한 게 없어요. 내가 초조하고 불안할 것이 없다. 시간은 넉넉하다. 항시.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침잠하고 정에 들을 때 정을 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요함 속에서 항시 한두 시간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20분이라도 그렇게 있어 보고 해봐야 지혜가 늘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의 눈으로서 세상을 봐야만이 내가 할 역할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거짓말도 전략 전술 이거는 지혜의 눈에서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관념 허구 이런 망상 과대 망상 환자들한테 나타나는 게 거짓말도 전략 전술이다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습으로 하면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그거는 인간의 삶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의 얼굴을 가져도 그런 사람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느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